이번 에피소드는 실용교양 팟캐스트 고양이 살롱에서 퍼온 에피소드입니다. 고양이 이야기에 앞서 동물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호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 트위 잠퉁이의 고양이 살롱.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애니멀 호더 잠퉁입니다. 오! 아,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열이가 떨어져. 안녕하세요. 네. 전직 격투기 지망생이었던 마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한 트입니다. 네. 오, 상큼한 추위 좋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10회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8회, 9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자신을 애니멀 호더라고 소개한 지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언젠가 한 번은 이걸 좀 밝히고 가야겠다. 네. 농담인데 아무도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저는 매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오늘 주제를 얘기를 듣고 네. 그 영어 사전에서 호더를 찾아봤어요. 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더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럼요. 뉴스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뉴스에 시사에 보통 약한 단어는 잘 몰랐다. 사건 사고란에 나는 단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뭐죠? 요번에 이제 표창원 의원하고 몇몇 공동 발의인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고양이라고 하죠. 네. 길고양이라는 게 원래 동물보호법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서는 유실동물, 유기동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잃어버리거나 버린 동물 이런 동물을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도심지에서는. 네. 근데 고양이는 그냥 자연 생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버려서 더 많아진 숫자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 태어난 애들은 그냥 길에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자생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버린 애가 막 거기서 살고 있는 건지 자연적으로 태어난 건지 어떻게 구분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통으로 없으니까 그냥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니 보호하지 않겠다요. 네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떠돌이 개들은 네.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들이 돌아다니면 그건 거의 다 유실 유기동물로 볼 수가 있는데 고양이는 계속 있어 왔으니까 얘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우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뭐 이런 식으로. 우기는 방법,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중성화해서 다시 풀어주는 사업에 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물보호법의 대상이다 아니다가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됐어요. 한 지자체에서 얘네들은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법제화해서 이제 바꾸는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 모르셨을 거예요.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길고양이가. 네. 지금까지는요. 네. 근데 여러 분들이 민원을 집어넣고 힘들게 해서 네. 사실은 지자체를 힘들게 해서 해주던 거였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동물보호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좀 진지하게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여기 마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왜 나도 개 키워? 왜 이래? 개 아니, 지금은 안 키우는데 개 키우는 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네. 저도 잘 몰라요. 예. 개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개판이라고 불러요. 아. 그 얘기도 한번 드릴게요. 개판, 그러니까 동물보호에 있어서 개가 가지는 의미와 고양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오늘은 가볍게 동물보호 인트로 네. 우리 모두를 위한 동물보호법, 우리 모두를 위한 동물보호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각자들 좀 동물 좀 키워보신 경험이나 그런 것들 있으신가요? 저는 제 군대에 갔을 때 어느 날 휴가를 나와 보니까 집에 네. 개가 있더라고요. 네. 어느 날. 네. 어느 날. 이제는 옛날부터 키워보고 싶었는데 이 아들놈이 뭐 하도 귀찮게 하니까 못 키우다가 네. 어머니가 드디어 큰 맘 먹고 제가 군대 있을 동안 데려오셨는데 네. 사오셨죠. 그 네. 애견 파는 데서. 네. 네. 근데 얘가 서열을 저보다 굉장히 제가 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마찰도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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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귀여웠어요. 그래서 네. 한 굉장히 뚱뚱했고 요크셔 네. 테리어인데 6.5kg.
어? 요그 정도가요? 거의 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 키우신 거예요, 그냥. 아, 네네. 네. 주고 싶은 거 다 먹여주고 네. 버릇 완전 없고 네. 그렇게 키워서 걔가 한 13년인가 살고 죽었고 와. 얼마 전에. 근데 계급이 마하님보다 높다라고 본인은 인식하고 있다고요? 저는 걔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뒤로는 안 키우고 있는데 네. 네. 어머니는 좀 더 키우셨어요. 그 보호 그러니까 보호소. 갈 곳 없는 네네. 좀 있으면 안락사 당하는 네네네. 뭐 그런 애들 데려다가 네.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그리고 그 촌에서 이제 네. 주변에 뭐 학대 당하고 있는 걔를 보면 못 참아. 네. 걔한테 막 시뻘건 국물만 계속 먹이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네네네. 왜 뭐가- 먹여요? 빨간 국물을? 밥 남은 그냥 얘 밥을 챙겨주긴 싫고 우리가 먹다 쉬었으니까 이거나 부어주지 뭐. 아, 뭐 그런 이런 식으로. 물도 네네. 안 주고 네. 뭐 그런 개들을 보면 이제 못 참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좀 덩치 큰 애들로 한 4마리 그걸 많이 키우시다가 한 마리는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고 네. 아, 3마리가 남아서 열심히 잘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런 네. 구조 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지는 약간 알죠. 네네. 그리고 제가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트위님은요? 저는요. 네. 병아리, 메추리, 네. 햄스터, 새, 네. 거북이, 물고기, 네. 동물원 하세요? 더 많이 키워본 것 같은데, 물론 개도 키워봤고요. 네. 지금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네. 저만 키운 게 아니라 뭐 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안에 뭔가 데려오면은 계속 키우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은 동물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그러다 버리고. 아니요. 이사를 가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어느 날 네네. 갑자기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이사를 갔다가 제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요. 네. 뿅아리가 정말 네. 많이 컸어요. 네. 검은 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사를 갔는데 제가 뭐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요. 네.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쯤 초등학교 네. 저학년쯤이었다. 아무튼 그때 일어났더니 원래 아파트 얘기도 되나요? 아파트에 살았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이상한 거라고. 네. 말씀하세요. 네. 네. 큰 비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아파트에 따뜻한 곳에 살던 애인데 네. 걔가 약간 날씨 추운 날에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요. 네. 걔가 밖에는 아니고 어디지? 아무튼 뭐 좀 약간 방 안은 아니었어요. 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놀래가지고 네. 달려 나가서 걔한테 달려갔어요. 네. 근데 걔가 스티로폼 안에 이렇게 뚜껑이 살짝 열린 채로 이렇게 있는데 네. 죽은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잠든 사이에 어. 저는 걔를 어디 놨던지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런 경험이 있죠. 이사 그래서 통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제가 일어나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굿바이 너무 알리 가슴이 이런 아파요. 노래도 맞아요, 있었지만 맞아요. 어렸을 때 이제 병아리의 죽음을 보고 그 굉장히 많이 겪죠. 네,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원망스럽죠, 뭐. 원망스럽다. 네. 그 사실은 저는 동물을 키우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키우는 거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라고 근데 안 생각해요. 죽을 수도 있는 애였던 거라서. 안 죽을 수 있는 애들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본인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어른들이 그러니까요. 이사 가다가 아무렇게나 해갖고 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 생각이 자체가 들어요. 좀 네. 그렇지. 그거 자체가 근데 인생의 어떤 책임감에 대한 연습, 교훈이 네.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핵가족화되면서 네, 우리가 죽음이란 걸 최초로 동물을 키우지 않을 경우 네, 맞이하게 되는 게 40대 뭐 이렇게 됐어요. 40대 넘어서 50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죽음,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요. 사고를 당해서 그 전에 먼저 가시는 분들 말고 네. 정말 내 가족, 정말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걸 겪는 게 보통 40대 이후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면역이 없어요. 내성이 없어요. 너무 그때 힘들어요. 근데 네.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키우면 사실 그래서 네. 죽음에 대한 면역이 없으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동물 한 번 키워봤다 다시는 안 키운 분들 많거든요. 네. 아 너무 마음 아팠어.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겪어왔으면 이거를 죽음을 어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게 좀 약해요. 그런 그럴 수 그것도 하나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가 소개를 하지만 고양이 18하고 왜 이렇게 계속 늘어 만날 때마다. 줄은 거예요. 개 3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이제
2002년쯤부터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그때는 정말 고양이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고양이 전용 용품들이란 거 있죠. 사료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 걸 쓰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거의 첫 세대예요, 제가. 네. 아, 저희 때만 해도 약간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 놀이터 모래 이렇게 가져다가 화장실로 쓰고 빨아서 말려서 다시 쓴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진료한 데가 몇 군데 없었어요. 아, 가면은 저희는 이거 안 해봐서 몰라요라든지 그나마 페르시안이나 뭔가 좀 그때 터키시 앙고라가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저희 이제 저 똥고양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코숏이라고 부르는 이제 토종 고양이들 있죠. 네. 데려가면 그딴 도둑 고양이는 안 봐요. 수의사 선생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을 정도였어요. 어우, 그건 좀. 그렇구나. 네. 그딴 도둑 고양이라는 얘기를 수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요즘은 안 정도로 그러죠. 요즘은 큰일 나죠. 요즘은 고양이 전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 근데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결속력 있고 다들 코숏을 좋아하고 왜냐면은 고양이를 구할래야 구할 데가 없어요. 사실 근데 지금처럼 그 코쇼? 코숏이라는 게 코리안 숏헤어라고 똥고양이 아, 코리안 쇼트. 그 아메리칸 숏헤어의 그 뭐 이름을 따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케이, 해서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름을 뭔가 종이 있는 것처럼 붙여주는 거죠. 네네. 아메리칸 되게 숏헤어는 있어 진짜 보이게. 있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 이름을 딴 거란 말이죠. 아메리칸 숏헤어를 아메숏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코숏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든 위상을 격상시켜 주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길고양이라는 거 그거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사실 표준어는 도둑고양이에요. 정말요? 아예 사전에 실려 있는 건 도둑고양이에요. 오. 길에서 떠도는 고양이는 표준어는 근데 왜 도둑고양이에요. 하필 도둑 고양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캠페인도 펼치고 한 불과 한 14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네. 코리안 숏헤어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종자가 이렇게 있다고 너무 네네네. 멋있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얼마짜리냐고 그러시고. 속보 좀 보자. 네. 네. 그 왜 옛날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는 이제 동물 보호를 하게 되면 아픈 고양이나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다 보면은 제 주변에 동물 보호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10마리 이상인 집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지. 왜 지금- 그런지 알아 난. 네, 지금도 10마리 이상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동물 보호 운동 하면. 네. 근데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희 집에 고양이가 10마리인데요. 그러면 대단하세요. 천사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마저도 고양이 카페에서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마리 이상 키우는 건 호딩 같던데요. 자, 여기서 애니멀 호딩에 대해서 그 의미구나. 네, 제가 이제 저를 애니멀 호도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는 저희 집에 고양이가 많기 때문인데 고양이가 많은 거면 고양이가 18마리인데요. 그러면 다들 이러면서 왜요? 뭐 하는데요? 애 번식해서 키워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끼리 만나도 네. 애니멀 호도라서 그래요. 그럼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거의 뭐 그거는 왜 그래요? 연쇄살인마라 그래요. 뭐 이런 거잖아. 맞아. 어이구. 그러니까 오히려 길게 설명하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하시죠. 아니. 이게 책의 도입부. 네, 책의 도입부예요. 네. 애니멀 호더라는 것은 이제 자기 사육 능력을 넘어서서 많이 키우면서 제대로 된 사육 환경을 제공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똥도 안 치워주고 밥도 잘 안 주고 뭐 개판으로 그냥 이러고 지들끼리 막 알아서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제 자신을 이제 나쁜 의미로 표현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반영을 일부러 한 거예요. 혹시 많이 키우면서 좋은 의미로 있는 용어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정말 한 끗발 차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동물 보호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전부 다 동물 보호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좀 있었어요. 네. 다들 다들 캠페인 벌리고 왜 도둑 고양이로 불러요? 막 길고양이로 해주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고양이란 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대중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고양이를 키운 사람들이 꼭 동물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네. 아까 개를 잠깐 말씀드린 게 네. 개가 그래요. 개 문화는 훨씬 오래됐잖아요. 고양이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개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개들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어떻게 키워지는가를 보면 고양이판보다 훨씬 심해요. 근데 유통 과정이. 네, 고양이도 점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오늘 호더는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동물보호운동 얘기하면 꽃이죠. 가장 뜨거운 감자 개식용. 개식용. 개식용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뭐 제가 막 여기서 찬성 반대하면서 막 서로 싸움 붙이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네. 개식용이 왜 이렇게 뜨거운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나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개식용 찬성 반대 한번 하면은 누구 하나 매장되겠지? 뭐 해보지 뭐. 해볼까요? 자, 트위님은 어떠세요? 반대. 반대. 뭐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죠. 첫째 저는 먹지 않고요. 네, 맛도 모르고요. 네. 우리 할머니가 억지로 우리 할머니가 몰래 먹였을지는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 그렇죠. 분들은 네. 왜냐면 지금까지 그 고기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먹었다는 얘기 하나 육개장 같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들 뿐. 어쨌든 네, 네. 왜냐면 지금까지 그 고기 국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제가 인식하고 네, 네, 나서부터는 네, 네.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요. 네. 그 학교 뒷부분 그 청소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청소하게 네. 되면요. 항상 힘들었던 게 좀 있어요. 그 옆에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그게 보신탕집 욕하면 안 되는데 그냥 네. 그 냄새가 정말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식당이라고 생각했으면 되는데 괜히 보신탕이라고 생각하니까 게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냄새가 난다고 네. 자꾸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냄새를 많이 맡아가지고 좀 싫은 게 좀 있고요. 네. 둘째는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걔는 지능도 높고 좀 뭔가 친근감이 들어요. 사실 눈빛도 되게 막 좀 네. 순수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동물을 먹는 게 사실 그렇게 뭐 좀 그래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유 말씀하신 것도 저게 개라고 생각하니까 저 그냥 식당이었으면 네 괜찮았을 맞아요. 건데 그런 느낌. 개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더라. 냄새도 네. 좀 싫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네. 개에 대한 친근감, 네. 개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니까 네. 그렇게 되셨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할게요. 네 일단. 맞아요. 자, 친근감 네.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마하님. 저는 예상하셨겠지만 찬성 쪽인데. 네. 이런 놈이 나와줘야 네. 욕먹을 놈이 나와줘야. 안 네. 그러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뭐 엄청 강력한 찬성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중엔 나 말고 누가 찬성하겠어. 네. 어머니께서 아주 욕을 하시겠네요. 난리 나시겠지. 글쎄 이 주제로 얘기를 안 해봐서 네. 모르겠네. 네. 근데 일단 많이 듣는 얘긴데 트위님이 말씀하신 거. 네. 개인의 호불호상 나의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라고 하면 네. 그 취향이 맞는 사람 얘긴 또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 그쵸. 맞아요. 존중해 드려야죠. 그 첫 번째 얘기. 네. 두 번째가 뭐였지? 지능이 높으니까 지능이 높고 눈망울이 똘망똘망하니까. 근데 네. 제가 가끔 촌에 가보면 이제 소들을 보는데 네. 맞아. 얘들도 네, 똑똑해. 네, 맞아요. 맞아. 맞아요. 소도 불쌍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걔만 안 된다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사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네. 사실 가만히 생각해 식물도 왜 분위기 느낀다고 하잖아요. 기 그럼. 느낀다고 막 식물의 그 호르몬 작용으로 범인을 잡았다 그런 서프라이즈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식물들도 뭘 느낀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게 인정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네. 뭔가를 먹어야 돼요. 네네. 육식과 채식, 네. 뭐 베지테리언도 계시겠지만 네. 그거 힘들거든요. 보통 저 같은 사람한테. 네. 네. 그러면 어떤 고기를 먹어야 돼. 근데 어떤 고기를 먹느냐 문제잖아요. 네. 돼지고기, 쇠고기 먹는 것도 다 같이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실 거고. 네. 그러면 이게 그 나라에서 이제 많이 나는 우리나라는 평지가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이 아니니까 네. 네. 소랑 돼지만으로 이게 다 충당이 안 되면 걔도 중간중간 복날 이럴 때 먹으면서 그 모자란 네. 단백질을 단백질을? 보충을 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식문화가 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제 우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걔는 안 먹더라. 네. 네. 그러기에는 그 어느 걸 먹고 어느 걸 안 먹느냐는 그 나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스위스 애를 옛날에 그
어학연수 갔을 때 네네.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였는데 네. 김치는 되게 맛있대요. 어. 근데 김을 못 먹어. 네. 오. 왜 안 먹어? 그러니까 왜? 비려서 도저히 못 먹겠대. 정말요? 네. 김에 비린내가 난다는 사실을 난 그날 처음 알았어. 네. 그 정도로 이게 안 맞잖아. 걔는 혹시 김밥김 아니었던가요? 아니 양반김이었습니다. 정말요? 진짜로. 진짜. 근데 걔네는 치즈 엄청 먹잖아요. 네. 퐁듀 이런 거 같이 가서 먹자 그러면 못 먹겠어. 왜요? 느끼해서. 느끼하니까. 네네. 걔네는 그 막 속 키우고 젖자 갖고 치즈 만들어 먹는 이게 많이 나니까 그걸 먹는 그쵸, 거잖아. 그쵸. 맞아. 우리나라는 김이 많이 나니까 김을 먹는 거고. 근데 서로 먹일라 그러면 안 되죠, 잘. 네. 그게 자기 나라에서 많이 먹는 걸 먹어오던 그 문화가 쭉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렇죠. 그걸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 TV 같은 데서 보면 나무 쫙 네. 갈라가지고 막 진짜 네. 우리 손가락 벌레? 굵기만한 그 왜 애벌레 하얀색 그런 거 네. 우글우글거리는 거 이렇게 씹어 먹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 지방엔 그게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그게 거라고. 많은 단백질 그게 주. 단백질 공급원이니까. 근데 그런 왠지 거죠.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야만인이야 뭐 이러면 안 그 되죠. 사람들은 그럼 난 뭘 먹으라고? 나 설득될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네. 아주 대표적인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이지정도 계곡이 대표적이고. 예, 계곡이 식용 찬성과 반대 모든 흐름을 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친근하고 똑똑하고 개들은 우리의 친구 역사적으로 빠짐없이 얘기했나요? 네 거의 모든 NGO가 그걸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문화다원론 우리 식문화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데 식물도 감정 있다. 개만 불쌍하냐? 뭐 네. 동물 야 그 니들이 키워서 그럼 나 애기 애완 돼지 키우는데 그럼 돼지 다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럼 잠깐 동물 NGO 분들은 그렇게 네. 반대를 동물 하시면 보호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네. 분들 네. 그럼 다 채식주의자세요?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 걸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약간 존경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건이라고 해서 가장 강력한 채식 있죠. 네. 계란도 부산물도 안 먹고. 부산물, 우유도 안 먹는. 우유나 계란 이런 거 절대 안 먹는. 네. 그렇게 돼야 한다고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아니요,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정말요? 대단하시다. 근데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이제 개고기 식용 찬반을 하려는 게 아니라서 네. 잠깐 두 분의 입장을 확인하고 제가 일단 딱 몇 가지 정보를 들려드리고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를 이해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두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제 그런 이유가 동물 보호가 정보를 한번 드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느냐. 동물 보호에도 분야가 있어요. 동물 보호에도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물 보호는 뭐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동물 보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활동들 중에서 정확히 활동의 분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도축을 할 때 네. 네, 아프지 말게 해라. 네네, 고생시키지 말고. 네네, 뭐 이런 건 그렇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영화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NGO나 뭐 이런 거 네.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변형으로 네, 인한 네, 동물 보호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어디 가다가 그 동물 보호랑은 좀 다른가? 어디 네. 가다가 뭐 다리 부러진 새가 있다거나 네네, 뭐 다친 동물이 네. 쓰러져가지고 쩔뚝거린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데려와가지고 수의사한테 데려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뭐 그런 정도가 동물 보호라 같은 거 생각했어요. 네, 지금 되게 신기한 게 두 분이 네. 딱 거의 모든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대본 짠 것 같아요. 네. 우리. 짠것 같아. 신기해. 그러니까 마하님이 말씀하신 게 가축 동물, 그러니까 소, 돼지, 우리가 잡아먹는 동물들, 그러니까 그런 가축 동물에 대한 보호 분야가 있어요. 네. 가축 동물들도 보호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이제 전혀 동물에 관심이 없어도 겪을 수 있는 게 트위님이 말씀하신 야생 동물. 그걸로 과격한 단체들도 많죠. 동물원 습격해가지고 동물 풀어주는 뉴스 같은 거 보셨어요? 네네네. 그런 게 있어? 네, 돌고래도 아니 방류하고 근데 막. 걔네가 도시에 가서 어떻게 그걸 살 수도 없을 텐데 그냥 뭐, 막 풀어버리면 네, 어떡해.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린피스가 이제 무슨 뭐 고래 잡는 포경선 앞에 조그만 배로 들이받고서는 막 이런다든지 이런 애들. 그게 야생 동물이고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거의 못 볼 만한 또 하나 분야가 실험 동물에 대한 분야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니까 약이나 제일 동물 잔인한 게 실험 안 돼. 화장품 그거는 같은 거 동의해요, 체험하는 거. 사실. 네. 근데 실험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냐도 동의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거에서 자신들이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 이런 쓸데없는 실험들은 하지 말자. 대표적인 게 여성들의 화장품의 립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동물들한테 실험시킨대요. 마스카라나 이런 것들을
눈썹이 얼마나 연장되고 얼마나 유지가 상상해 되는지. 버렸어. 왜냐하면 눈에 닿는 거기 때문에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눈에 닿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냐라는 네. 식으로 어떤 닭살 돋아요 막. 서로 이걸 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개식용 논란을 했던 거는 네. 여기서 좀 반려동물 우리가 또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반려동물이죠. 자 그럼 개식용 논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트위님은 반려동물로서의 개를 바라보신 거예요. 말씀하신 게. 네. 개식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내가 정을 주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죽이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과격해지고 절실해지고 굉장히 세요 입장이. 가족을 죽이면 안 된다는 난 찬성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키운 개를 내가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아까 마하님이 말씀하신 건 가축동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전제로 먹을 수 있고 나는 얘를 키우는 애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쪽에선 소고기 가지고 야 소고기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 먹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그런 문화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힌두교가 소 안 먹죠. 힌두교가 소를 아니라 숭배하는 곳이 아마 힌두교인가요? 아마 힌두교가 예, 소를 안 먹는 힌두교가 것 소를 안 먹어요. 네. 걔네들한테는 소가 절대 가축 동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염소하고 양도 안 먹는 곳 있지 않아요? 나 모르겠고. 어딜까요? 다 있겠지. 우리 보고 네, 네.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 설마. 이거 너무 어렵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힌두교 신자들이 어떻게 소를 먹지 마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라고요. 마님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가축 동물인데 내가 생각할 땐 개가 가축 동물인데 저쪽 문화권에서 이게 가축이 아니라고. 저쪽에서는 힌두교 쪽에서는 신 같은 네, 존재죠. 네. 반려동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겠죠 느낌이. 그러니까 니들 소 먹지 마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소가 걸리는 병 있잖아요. 다 전염해서 광우병 말고도 광우병 말고 무릎 갈라져가지고 죽는 그 발가락 갈라져가지고 죽는 그 병 있죠. 구제역. 구제역. 그런 거 생기면 어떻게 그 없애긴 없애요? 응? 없애긴 없애요? 아 너무 어렵죠. 나한테 묻지 마요. 제가 정보를 조사해 주다. 힌두 교도들이 구제역 걸리면 다 방제를 죽이냐? 하냐고? 네. 구제역 걸리면은 다 살 처분을 하냐고? 네.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러니까. 확인 안 해봤지만. 그 왜 안 죽었지 전체가 다? 어떻게 하겠어?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두 논의가 지금 전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한쪽은 반려동물이라는 기존에서 공격을 하는 거고 어떻게 개를 먹어요 이러는 저는 거고. 공격은 안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죠. 주장을 펼치는 거고 네. 나머지 한쪽은 가축동물이란 전제 하에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과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키운 개면 안 먹지. 개인적으로 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먹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죠 물론. 가축동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키운 개를 먹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뒷산에 거의 묻어졌습니다. 없어요. 네, 네. 그렇거든요. 마치 네. 그러니까 큰 곳에 사업장을 운영하신 사장님께서 네. 굉장히 힘든 예를 들어서 얼린 새우를 맨손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일을 네. 자기 20살 딸한테는 시키지 않으면서 네. 21살이라고 할게요. 21살 네네. 딸한테는 시키지 않으면서 네. 20살 알바생한테는 엄청나게 강하게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비유가 정확히 맞는지 난 잘 어렵다. 의문이 그러니까 드는데. 나도 이게 확 와닿질 않으니까. 왜 자기 정말은 좀 공격하려고 전혀 네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 개는 뭐 내가 키운 개는 못 먹지만 나랑 상관없는 저기 바깥에 있는 개들은 먹을 수 있다. 네. 왜냐면 문화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집에서 키우는 개는 네. 잘 키우고 네. 네. 죽으면 묻어주고 네. 네. 그러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갔는데 위에 분이 야 오늘 뭐 소주 뭐 보신탕 걸 할래? 그러면 네. 좋죠. 그러면서 네, 네, 네. 가서 먹는다고요. 네, 네. 내가 얼굴을 본 개가 없어서 그렇죠. 아니어서 네, 네. 그게 같은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먹게 되면 사회생활 힘들 수 있으니까. 뭐 사회생활 때문에 먹는 건 아니고 맛있어서. 만약에 내가 안 먹는다는 소신이 있으면 네. 저 보신탕은 좀 그런데 뭐 족발을 드시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서로 이해하는 관점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네. 트위님이 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이제 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네. 애완 돼지를 며칠간 그 위탁을 받아서 키우게 된 거예요. 네. 여행 가는 동안 휴가 동안만 네. 네. 정이 좀 들었어요. 네. 정이 좀 들고 예뻐요 하는 짓도 네. 얼마나 네. 예쁘겠어. 애완 돼지가 맞죠. 그리고 돌려 보냈어요. 네.
그렇다고 돼지고기 앞으로도 평생 안 드실 건가요? 아니요, 너무 잘 먹을 것 같은데요. 전 그게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개고기 지금 식용을 제가 하고 주장하시는 있는 네. 짓이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 네. 개고기랑 예상되는 그것을 계속 먹었고 네.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고 네. 그렇다면 아마 생각이 바뀌었겠죠. 왜냐면 저는 그거 저한테 필수 없던 음식이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수 본인의 취향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남는 취향 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개라는 것은 반려동물로서의 의미가 자리 네, 잡혔다는 저는 거죠. 그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웠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반려동물인 개가 있고 네. 가축동물인 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하면 안 그렇게- 되나요? 가축동물인 그렇게 개가 주장을 있는 하시죠. 경우를 네, 본 네. 적이 저는 없어서 그러니까 네. 가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개를. 그게 예. 그 돼지나 소처럼 축사에 이렇게 해갖고 도살장에 가서 이렇게 잡으면 개들도 고통이 덜할 텐데 그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이 개를 가축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음성적으로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더 아프게 죽는다고 나 몰랐어요.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그게 그럼 보신장 지금 불법인 거예요? 음성적으로 한다는 말은? 보신장은 애매하게 돼 모르겠고 있어요. 그걸 공급해 주는 데들은 애매하게 아마 돼 있어요.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네. 하거나 그럴 거예요. 애매하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잠깐 그 마하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일단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반려동물이라는 입장과 가축동물이라는 입장 서로 다른 동물 보호 분야가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네. 근데 제가 잠깐 그래서 예를 들어 드렸죠. 트위님께는. 네. 만약에- 근데 장충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저는 찬성과 반대가 둘 다예요. 참 정치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마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뭐죠? 제가 잠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돼지를 잠깐 키웠을 때 네. 나에게 평상시에 가축동물이던 것이 반려동물로 잠깐 왔다 갔을 때 네. 나는 평상시엔 가축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는 거다라고. 네. 네. 그런 다음에는 반려동물로 의미가 확 바뀌어가지고 안 먹게 되겠느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보면은 이분은 또 이제 내가 키우는 개는 안 먹는다. 마하님은 네. 내가 키우는 개는 안 먹는다. 내가 평상시 가축동물로 생각을 했지만 네. 반려동물이라고 들어온 존재를 가축이라고 생각해서 먹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감정만 쌓이고 공격은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아니요, 난 감정 안 쌓였어. 저도 그러니까 안 두 분이 쌓였어요. 아니라 NGO하고 지금 이 논쟁들이 그래. 사회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 자, 그러면 아까 마하님이 말씀을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왜 찬성과 반대 중간에 서 있냐면요. 네. 이건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축으로서 도살당하고 있는 개들이 존재하거든요. 존재하지. 근데 아이고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 동물들이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고기 자체를. 그러니까 반려동물로서 개고기를 식용 반대를 하시는 NGO 측 주로 이쪽 분들은 개고기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통 속에 죽어가는 원래 가축동물 보호라는 것이 우린 쟤들을 죽여요 어쨌든 네. 죽여서 먹는데 인도적으로 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게 해준 거를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이제 건강한 식품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네. 하는 건데 얘들은 그쵸. 존재하면 안 죽을 때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안 좋으면은 또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다고요. 트위님은 어떠신가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성이에요. 개고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축동물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할 때 네. 안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어쨌든 죽는 개들이 있는데 도살당하는 개들이 있는데 개들이 훨씬 더 음성적인 곳에서 몰래 고통 속에 죽어갈 수 있다고요. 아 솔직히 네. 개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네. 마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윗 상관이 먹자고 네. 하면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고기 문화가 있는 한 네. 그 시기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네. 개고기를 양성화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은 들어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제가 반대하는 거고요. 네네. 저는 이제 어쨌든 일부분은 살려놔야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고통 그거는 옛날 어릴 때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무튼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양지로 가져와서 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장에다가 그게 네네. 이제 제 하는 게 낫지 생각이고. 않나. 네, 근데 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셨겠지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이 맞지 않냐고 트윗이한테 계속 추궁을 아니요, 하는 것 같은 반대를 느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를. 제 쪽으로는 뭐 할 말 없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 너 생각 안 바뀌니? 이렇게. 당신한테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음? 개라는 것이 가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희미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상사도 없고 당신이 이제 최고 상사가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렇진 않았는데 상사가 하도 먹이다 보니 내 입맛도 개고기가 입에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문화는 개를 이제 가축동물로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만약에 때 그렇다면 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음. 이제 그러면 개고기라는 것을 내 입맛에서 이제 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돼서 안 문화에 먹을 자신 의해서. 있는지. 난 근데 너무 개인적이다. 난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도 거의 잘 안 먹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 메뉴 중 하나일 뿐인데 네, 오늘의 메뉴가 보신탕 어때?라고 물어보면 네. 굳이 거절은 안 한다는 거지. 아, 네. 나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 왜 저 먹어보면 마하님한테는 맛있고 뭐. 마하님한테는 강하게 공격을 안 하냐면 사실은 이미 제 판단은 개식용 문화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개는 너무너무 이제 가축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반려동물로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죠. 근데 보신탕집 아들 내미도 있을 텐데 기분 나쁘게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런 보신탕집 아들내미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리고 특히나 농가 그러니까 그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신탕집이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수입원인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원이니까 지켜주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는 오직 동물의 입장에서 오히려 가축동물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개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려는 오늘의 동물 보호라는 게 어떤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서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녹음하듯이 넘어가네요. 녹음하듯이? 그냥 질문 이렇게 한 건데 다 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그것까지. 아들내미라고 했는데도요? 아들내미라면 어때서? 딸내미면 어떻고 아들내미면 어떻고 손자면 어떻고. 들으시는 분이 기분 나쁠까봐 이건 우리끼리 얘기한 건데. 네,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네. 자,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때 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에서 네, 어떤 아저씨 한 3명이 보니까 막 개가 막 엄청 크게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네, 빠루로 네. 때리고 빠루가 있더라고. 뭐죠? 그 있어요. 못을 뽑고 이제 뭐 이제 해체할 때 쓰는 그 거푸집을 해체할 때 쓰는 건데 이거 지금 더 모르시겠죠? 네. 못 뽑는 쇠막대라고 생각. 쇠막대요 완전히. 아, 네. 뭐 쇠파이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네. 아니요 안까지 꽉 차 있어요 쇠로. 아니 그 차이가 훨씬 중요한 강력해요. 건 아니잖아. 지금 훨씬 강력하지. 의미에서. 네. 근데 아니야 외계인 때려잡는 병기잖아. 그래? 해프라이프 안 해봤구나 너.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그 외에 이제 뭐 묘사하기 싫은 다른 네. 방법도 있죠. 네네.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요. 개들이. 아, 근데 네. 한 방 도축장에서 맞고 죽는 걔가- 소나 돼지는 그렇게 아프게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 한 방만 맞아도 죽지 않아요? 그 정도면? 안 죽어요. 굉장히 여러 번을 때려야 돼. 그것도 그거지만 아니 이거- 그냥 뭐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사람은 머리만 한 번 맞아도 죽잖아요. 그러게. 아니요 개는 근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근수를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때려야지만 부드러워진다고 살 안에 피가 배이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같은 개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딱 해체해가지고 살무게를 쟀을 때랑 패가지고 살 안에 피가 사이사이 배게 하게 되면 무거워진다고요 고기가. 네. 그래서 패는 거예요. 못됐다. 일부러 온몸을 그러면 죽이고 나서 패도 되잖아. 죽이고 난 다음에 패면은 배어 들어가질 않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몸부터 패는 거예요. 머리를 한 방에 안 보고. 아, 그래서 가축 동물은 되도록 예전부터 소건 그러면은 돼지건 가축 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네요. 아니죠. 그걸 금지하는 거죠. 동네에서 아. 잡으니까 그때로 동네가 잡는 거지. 아니라 아. 그걸 금지. 예전엔 소도 그렇게 죽였다고요. 늘리려고 양을. 예전엔 그렇게 죽였는데 그 가축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이는 방법으로 죽여야 된다라는 게 자리 잡은 형태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마하님은 아니고 개나 고양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기도 하면서 동물 보호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가축동물의 어떤 그 부딪히는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고양이 살롱 페이스북에다는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분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 되게 어떤 한 장으로서 되게 현재 세대를 풍자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어요. 트위님 못 보시겠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온갖 소, 돼지, 닭 이런 동물들이 한쪽에 쫙 서 있고요. 아저씨가 앞치마에 피를 흥건히 묻히고 칼을 들고 그 앞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냅킨을 두르고 목에다 두르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와 돼지와 닭 이런 걸 다 잡아서 우리 반려동물인 고양이 예쁜 고양이한테 먹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나귀하고 말도 네. 있네요. 저기 마이크 좀 대고 하시죠. 어차피 하실 거면. 당나귀하고 말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과 가축동물이 서로 충돌하는 아이러니 이게 되게 이상한 거를 단 한 장으로 많이 표현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공격하시잖아요. 네, 이거 마- 홍학 아니에요? 홍학? 플라밍고도 있어요? 이 앞에 뭐예요? 예, 지금 논의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닭이잖아 이거. 아니요, 다 옆에. 예, 모르겠습니다. 네, 볼게요. 자, 하던 얘기 마하까지 얘기했는데 마하님 칠면조네. 아, 네. 마하님은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 일러스트 네네 이 일러스트를 보고서는 뭐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개고기나 이런 거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라 니네들이 예쁘다고 반려동물하고 난리치지만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냐 위선이지 않냐 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걸 뭐 그렇다고 강하게 뭐 너희 때문에 그 돼지 소들이 다 죽고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되게 네 말씀하시죠. 솔직히 이까지 되면 식인 문화까지 가게 돼야 되는 거 왜 아니에요? 그거 왜 가 거길? 거길 왜 가? 사람도 가축동물로 볼 수 있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네. 사람까지 먹는 문화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아직도 있을 수도 있겠네 네. 어딘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네. 모르죠 저희도. 네. 당장 우리 현실에 닥치기 너무 먼 얘기니까 그건 좀 빼놓는 거예요. 근데 괴는 같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정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문화면 다 되느냐? 네네 식문화면 그게 하나의 문화면 네. 가축으로 다 삼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되게 좋은 주제. 아니요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게 전 세계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전 세계가 합의해서 사라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있나요? 어떤 있죠. 예를 들면? 뭐 그 비즈 알 같은 되게 조그만 마이크로 비즈 그것이 바닷물에 들어가서 바닷물에서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였나요? 누구죠? 새들이 새들도 다 죽고요. 새도 네. 죽고 뭐 아무튼 그 배를 갈랐을 때 물고기를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시죠? 뭐 네, 아시죠? 알긴 기사. 아는데 저 얼마 전에 했던 네. 건데요. 무슨 마이크로 비즈 그게 그 폼 클렌징에 들어가 있대요. 아니면 스크럽제나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나 뭔지 알겠어. 굉장히 스크럽 작은, 안에 있는 알갱이. 눈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렇죠. 플라스틱 작은 알갱이. 플라스틱 알갱이. 예. 맞아. 너무 조그만 거. 그게 천연 재료라면 비싸기 때문에 플라스틱 공업 재료로 이렇게 해서 차라리 하는데 모래를 넣지. 그렇지 않나요? 자 마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아주 걸 전 세계가 이제 동의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네, 그런 네. 예, 분위기? 우리나라도 오. 이번 연도부터 네. 아마 없앨 거라고 뭐 동의하고. 이건 현대적인 네. 거긴 하지만 딱 와닿을 만한 게 근대도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성립하기 이전에는 사적 제재가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적 제재를 인정하는 국가는 거의 없잖아요. 사적 제재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누가 죽였어? 사적 구제 아니야 구제? 아니요 구제네요. 사적 구제야. 구제. 그러니까 내 가족을 누가 죽였어? 네. 그러면 나도 가서 죽이는 거예요. 아 눈엔 눈.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게 네. 가장 그게 자연적인.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저쪽 집 애가 와서 우리 집 애를 때려갖고 이빨을 부러뜨렸는데 네. 내가 저 집 애를 가서 뭐 팔을 부러뜨려. 그러면 안 돼. 그럼요. 똑같은 걸로 하라고. 이만 부러뜨려야 돼요. 제가 이를 부러뜨렸으니까 너도 이만 해. 근데 그것도 복수는 복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기본- 인정하는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였대 원래. 아,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은 무조건 복수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아, 그 법전이 만들어진 당시의 의의는
우리나라 그랬다. 거예요? 아니죠. 함무라비 아. 법전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전 네. 세계적으로는 이제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네. 어떤 고통을 당했으면 내가 고통을 되갚아 주는 게 네. 동물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그게 원래는 법이었어요. 그게 전 세계 한자성어로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저의 어떤 캐릭터처럼. 아, 맞춰야 되나? 나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맞추고 퀴즈. 싶어 갑자기. 네. 여기서 생각나시는 분들은 있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한자로 생각나면 얘기해줄게. 네. 댓글로 달면은 뭐 상품 줄까 우리? 아무튼 근데 네. 그게 이제 법이라는 게 성립되면서 점차 전 세계에서 밀려 나가고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이란 것도 가축에서 반려동물 중 일부 우리나라 같은 개겠죠 지금 현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하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압력을 사실은 동물보호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하는 가축동물 분야하고 서로 충돌하는 걸 모르시겠어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다 알겠구만. 예, 무슨 근데 차이인지. 근데 네. 그거를 아예 없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반려동물 중에 개는 가축에서 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스크럽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큐빅이랑은 네, 전혀 비즈. 다르지 않나요? 마이크로 비즈? 그럼 다르잖아. 그거는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합의해서 없앴는데 그 정도의 어떤 심각한 사악한 범죄라고 볼 수 있나 개를 먹는 게? 그건 이제 가치 판단이잖아요. 가치 판단이기 이전에 전술적으로 전략적인 걸 빼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다수가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렇죠. 개를 일단 키우는 곳이 정말 많으니까. 정말 그 많으니까 말 다수가 때문에. 되면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 네네. 그러니까 그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다수고 네. 또 그 다수인 사람들이 머리를 좁게 쓰면은 그런 거를 법제화해서 압박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분명히 NGO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랄까 친구들끼리 논쟁을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막 서로 감정 상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전혀 별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끼리 그렇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쪽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자 그럼 잠깐만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이게 거의 마지막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조금밖에 못한다. 그러네. 나는 이렇게 난 이것도 별로 토론할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 섞다 보니까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개 키우시는 분들이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나 그 사료를 보면 뒤에 우린 보통 외국 사료가 많잖아요. 사료 성분 중에 바이 프로덕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네. 부산물. 부산물 그리고 meal 그러니까 MEAL 밀 식사 네. 식사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뭐 밀 바이 프로덕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밀 그렇게 부산물은 뭐 껍질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밀이라고 된 건 전부 다 가루예요. 그러니까 껍질 말린 거. 파우더. 껍질을 파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부산물이라고 된 게 전부 다 뭐냐면 살을 이렇게 그 사람 먹는 공장에서 이렇게 떼고 나면은 뼈다귀하고 뼈에 붙은 조금 살하고 껍질하고 내장하고 털 발톱 이런 거 남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를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털까지요? 털까지요. 진짜? 네, 이걸 갈아가지고 급속 건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열기해가지고 그러면 털 다 날아가고 아. 탄화되고 어떻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 가루가 근데 이제 여기에는 칼슘도 들어있고 살코기도 어느 정도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장도 그렇고 네. 그런 걸 보통 부산물이라고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급속 건조요? 급속 그 끓이는 거요? 그러니까 그 저기 건조예요. 익히는 거. 근데 그러니까 냉동 건조가 아니라 열 가하면서 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된 게 바이 프로덕트 밀 바이 프로덕트라고 되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 사료 중에는 4D 사료, 4D 사료라는 게 허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D가 디지즈드 질병에 걸린, 아. 데드 죽은, 음. 다잉 죽어가는, 그리고 disabled 네 장애가 있는 네. 이런 가축들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료에. 아니 근데 병에 걸린 것도 먹을 수. 네. 너무 그건 좀 그렇다. 옮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열을 가하기 때문에 네. 없다는 괜찮다. 거죠. 네, 바이러스 괜찮다는 같은 거죠. 게 있는 네. 건 어떡해요? 그럼? 네? 바이러스 같은 거 있는 동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다행이라는 거는 아직 안 죽은 애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안락사 하면서 식재료로 쓴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아니다. 이유가 이 맥락에서는 안락사도 아니겠네요. 안락하지는 않겠죠. 안락하진 않겠죠. 네. 네. 그 약품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품 쓰면 아무튼. 못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4D 사료라는 게 허용이 돼 있어요.
네. 4D 사료라는 게 미국의 일부 주겠죠. 미국이라고 하면 전체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아, 네네. 4D 사료가 허용이 돼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두면은 지금은 물론 소나 돼지나 이런 애들이 대상인데 제가 되게 암울하게 바라보고 있는 공포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사실 동물 보호소에는 4D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매주 생산이 되고 있어요. 네. 매주 생산이 되고 있어서 요거는 아까 마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만약에 반려동물을 가축동물로 허용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암울한 약간 이야기. 설국 열차의 바퀴벌레처럼 그렇죠, 맞아요. 쓰이겠네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서로 이해는 하자고 얘기는 했지만 팽팽한 싸움에서 4D 사료를 허용하고 그리고 개를 가축동물로 허용하게 됐을 때는 언젠가는 보호소에 있는 개나 고양이들이 근데 안락사 대기잖아요. 영화처럼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디지즈 걸린 애들 것까지 해서 사료를 만든 다음에 네, 내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먹여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애완동물이 알 수 없는 특수한 질병에 걸리죠. 네, 그래서 그게 사람이 옮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격리되지도 않은 채 무슨 병인지 모르고 사람들한테 전파시켜요. 전 세계인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좀비가 되는 거야. 재밌겠다. 좀비로. 그러면 병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병의 이유를 그렇죠. 알 수가 없다. 어디서 어떻게 섞인 어. 뭐 모르는 거죠. 빨리 써봐 지금 오늘 집에 그러니까. 가서 시나리오를. 네네. 써보죠. 분노 바이러스 막 네네네. 손에서 고양이 발톱이 자라나고 네. 개의 이빨이 자라나는 아이고. 좀비가 되는 네, 거죠. 저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아까는 제가 잠깐 이제 좀 이제 그 소설할 편을 수 드는 있겠는데요? 것처럼. 일단 소설하고 그쵸. 영화하는 네. 걸로. 네. 오케이. 그러니까 마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네. 반려동물도 가축동물화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반대 얘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아 그럼 지금 현재는 사료에 들어가는 포디들은 포디는 허용이지만 개나 고양이는 없는 거죠. 개나 고양이는 아, 없죠. 가축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아닌데? 있기 때문에 고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근데 도는 소문이에요. 아,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아니구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사료 회사들이 인간이 먹는 음식 회사의 자회사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데서 살코기 쫙 잘라가지고 그쵸, 발라낸 나머지 발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산물 인간 걸 가지고? 만들고 네. 우린 남은 거 가지고 만들지 우리가 왜 괜히 네. 어디서 그렇지. 구할 수도 힘든 구하기도 힘든 고양이 개를 구해다가 근데 그걸 하겠냐. 말이 되네요. 예, 말이 되네. 그런데 만약에 좀 암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려동물 중에 개가 가축동물로 편입이 된다 법적으로. 네. 그리고 4D 사료라는 것이 이렇게 합쳐지면 어느 순간 개고양이 사료에 개고양이가 갈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한 건 미국 얘긴데 우리나라 법을 바꾼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 법을 아니 바꾸는 그래서 게 아니라 광우병이 사실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소한테 소를 우리나라 먹여서. 지금 반려동물이 먹고 있는 사료가 거의 외산이 많거든요. 네. 거의 외산이 많고 개는 좀 덜한데 근데 고양이는 우리나라에서 개를 가축으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네네네. 미국산 사료에 개가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바꾼다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NGO들이 그렇게 움직인다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면. 아 내버려 둔다면 그럴 거니까 맞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개고기 식용이라는 싸움이 음. 어떤 곳에선 이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돈이 되는 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렇게 좀 오늘은 아 그럴 수 있겠네. 갑자기 네. 개를 가축으로 해도 된다고 그쵸. 법으로 바꿨어. 네네. 그랬더니 수출을 하기 시작해.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건 근데 좀 그러네. 그것도 현실적인 건데 지금 이거는 약간 뭐 미드적인 내용인데요. 네. 좀 오버해서 네. 그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봤는데요. 네. 밀거래 아무튼 네. 밀거래 같은 어떤 동물 보호소에 이제 넘쳐나서 이제 안락사 해야 되는 동물이 대기 중이에요. 뭐 네네. 몇십 명, 네. 몇백 명, 몇백 마리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동물 부산물을 처리하는 회사랑 이렇게 밀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새벽이는 밤에 마치 폐수를 몰래 버리듯이 그 죽이려는 동물들을 몰래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뭐 상관없죠. 근데 그게 어느 동물인지는 모르잖아요. 어차피 네네. 그 네. DNA 검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몰래 들여와서 걔네들로 몇 톤의 양을 늘린다면 사료값이 거의 뭐 엄청 싸게 그냥 자기네들 그렇죠. 해결되는 거고 그렇죠. 그 동물 안락하는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묻는 비용 같은 거가 다 뭐 장례 비용이 처리되는 거잖아요. 묻는 비용이 아니라 다 화장해야 되는데 그 비용 어마어마해요. 아, 그게 그 사실은 돈도 저렴하게 되면서 지금 오히려 제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가능해 보이는데 왜냐면 이윤을 따지는 그런 네. 물불 안 가리는 아주 곳에서는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한쪽에서는 처리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원재료 비용이라는 게 둘 다 궁해요. 근데 네. 이게 딱 만나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그쪽으로 자석처럼 생각하니까 꼭 안 네.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근데 개를 가축이라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불법이죠. 그렇겠죠. 전혀 차이를 만들지 않잖아요. 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4D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불법에서 이제 양지화 되는 거겠죠. 두 더 가지 심하게 조건 중에 대놓고. 하나. 음. 이렇게 개가 가축일 것과 4D 사료를 그러니까 어차피 죽일 동물을 쓸 수 있을 것. 이렇게 할 때 한쪽의 조건은 완성이 됐다고요. 네. 요거 이제 가축으로만 인정을 받으면 그 이쪽은 완벽하게 클리어된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료 회사들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기반이 다 저 마련이 새벽에 돼요. 나르지 않아도 되는 몰래 네.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그러면 그 성분 표시를 하게 하면 안 되나? 아니요 지금도 개가 들어갔음. 개에게 먹이지 말고. 지금도 부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치킨 바이 프로덕트라고 좀 상세하게 명기돼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게 그 식품법에 보면은 함량이 얼마 미만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어도 되는 그쵸.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저분 또 전 아마 그런 나오셨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미국 내지는 다른 나라에 네. 그 사료에 대한 성분 표기에 관련된 법이 미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상하잖아요. 추세를 그게. 한번 지금 예상해 말씀드리는 보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개고기 그럴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개고기 논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저 동물 보호인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동물 보호에 네 가지 분야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암울하게 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네 거예요. 가지가 뭐였죠? 까먹었다. 야생동물, 음? 실험동물, 반려동물, 음? 가축동물. 오케이.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부딪히고 있는 건 가축동물하고 반려동물이거든요. 네. 논의도 그렇지. 중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만을 찾으려고 자기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권리만 운동을 하다 보면 다른 권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걸 경우가 있어요. 다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는 거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NGO 라는 게. 연대라는 게 필요하고 전혀 같은 편이 연대가 아니라 서로 관련된 분야들이 서로 연대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서로 간에 합의도 보고. 네. 입장 차이도 서로 나누고 근데 이 마무리하는 것도 바쁠 지금 것 같아. 요거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좀 네, 말씀하시죠. 잠깐 얘기를 해보고 네, 싶은데 말씀하시죠. 지금 안 다뤄진 게 야생동물이잖아요. 네네. 그 일요일 아침에 신동엽 아저씨 나와서 하는 프로 있죠. 동물농장? TV 동물농장. 네, 네.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네. 애들이 그 야생동물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막 막혀갖고 이렇게 네. 안 되면 네. 걔네를 포획해갖고 이렇게 마취총해서 잡아다가 네. 막 엄청 먼 거리를 비행기로 이동시켜갖고 거기 떨궈주고 네. 다시 잡아갖고 원래 계절 바뀌면 되돌려주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 그 뭐 멸종 위기종 이런 거 보호한다고. 네네. 네. 그걸 좀 보면서 저렇게까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옳은 건가 좀 다 조심- 종을 없애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사업 중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그거 뭐 이름이 다음에 게임 캡처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막 잡아갖고 딴 쪽으로 지역을 옮겨주고 그걸 계속 하던데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건 아. 하나의 실험이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건 저희가 이제 늑대 같은 거 복원해서 풀잖아요. 그래서 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근데 늑대를 복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가 있는 늑대가 우리나라 늑대하고 유전자가 여우인가? 늑대가 아니라 여우인 같대요. 것 같은데요. 예.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범위를 좀 벗어나지만 아니요 얘기해볼 지금 몇 가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주제가 주제가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개고기 얘기가 나오면 시간이 끌어져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 끝나. 근데 잘. 네. 이 주제로 다른 주제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 지금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5분밖에 없으니까 마무리하고 바로 나가서 다음에 또 다시 준비를 하든지 네, 그러시죠. 개고기에 매몰된 독립운동 독립운동. 동물 보호운동 얘기가 됐는데 이거 2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부 다음에 가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해보시죠. 또 둘이 또 싸우려고. 예. 오늘 재밌는 얘기를 잘 나눠봤고요. 그 개고기 식용 얘기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됐고. 근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끔 찾아봤어요. 누구랑 이렇게 토론을 해본 게 오늘 처음인데 네. 찾아보면 거기서 이제 개고기 반대와 이런 입장들이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상하게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짜임새 네. 있게 네. 그 양측의 주장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네. 우리 꽤 괜찮은데 아무튼 네. 예, 저는 뭐 마음속에서 아직
개고기는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뭐 반대편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네. 바꿔질 수 있으면 바꿔 나가고 네. 앞으로도 많이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이님. 전 이거 잘라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네. 이번에 제가 완전한 반대의 입장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점은 네. 잠퉁님이 준비하신 그 자료를 읽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안 네. 읽었어? 안 읽었죠. 네. 게으름 부렸거든요. 네. 조금만 쉬는 시간 있으면 놀고 네. 네. 자고.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잘라야겠죠 아마. 아니요. 오히려 좋은 그러다 거예요. 오히려 보니까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론은 네. 부지런해져야겠다. 뭐 아, 이런 아니요. 결론? 그거는 뭐 당연한 결론이고요. 어쨌든 저도 이번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아쉬운 점은 좀 주제가 더 다양하게 실제로 준비돼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 주제가 아니라 뭐지? 논쟁점. 소재들이. 네, 네, 그런 거 논쟁점들을 더 다양하게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시간이 네. 없어요. 시간이. 다음에 기회를 또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계곡이 매몰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화두가 좀 세죠. 제일 워낙 좀 논쟁적인 부분이라서 글로 쫙 빨려 들어가긴 해요. 네. 네. 어쨌든 이제 2부 될 거죠? 이거에 대한? 네, 동물보호 2부가 아니라 동물보호 얘기는 천천히 이제 고양이 살아가는 얘기라든지 그런 거는 천천히 마을을 빼고 왜 껴줘? 네, 마을을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정말 자료 안 읽어야겠네 앞으로. 그죠? 아니 내가 그러면은 자료를 논쟁점만 적어올게. 그러니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약간 양지화 인정해야 돼 생각했는데 가축화를 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는데요. 진짜 양성화가 가축화인데?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걸 가축화면은 인정해라. 아까 보디 그거랑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사료에 넣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가축화를 한다고 꼭 만난다는 건 아니. 그럴 아니, 수도 그거를 있다는 거지. 동인이 이용할 수 굉장히 있긴 크지. 쉽지. 기업들은 굉장히 군침을 흘릴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거 친구처럼 얘기해 볼래.